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지만 어쩐지 목적지를 잃은 배처럼 막막한 기분이 드는 순간.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혹은 어느 회사의 누구로 불리며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니 문득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기분 말입니다. 마치 거울 속 나를 보는데 낯선 사람과 마주한 것 같은 씁쓸함.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 막연한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그 막막한 마음에 새로운 지도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가장 설레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가슴 뛰는 꿈을 다시 꾸게 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빛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역할 상실감이라는 폭풍. 은퇴 후 찾아오는 마음의 그림자. 우리는 평생을 사회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친구로서. 이 역할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 역할들을 잃게 됩니다. 마치 평생 들고 다니던 이름표를 떼어버린 것처럼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1.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 4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부장님으로 불리던 60대 박 선생님은 은퇴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어지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졌죠. 그동안 자신을 규정했던 직업이라는 이름표가 사라지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우울감으로 이어져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업이나 역할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고립감이라는 외로운 섬. 은퇴는 사회생활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일 보던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립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쁠 때 나는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이 고립감은 때로 사회와의 단절을 넘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소외감으로 이어져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고 싶은 본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외로운 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막상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취미를 찾아보려 해도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전환기에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림자이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빛을 찾아 나서는 용기입니다. 2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가지 안내서. 이제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꿈과 열정을 다시 발견하고 당신만의 속도로 삶을 즐길 시간입니다. 여기 그 여행을 위한 3가지 안내서를 제시합니다. 안내서 1. 나 사용 설명서 다시 쓰기. 당신의 내면을 탐색하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속여왔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지? 어떤 일에 시간 가는 줄 몰랐을까? 어릴 적 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당신의 내면을 탐색하세요. 추억 탐험하기. 어릴 적 즐겨 했던 놀이, 학창 시절의 꿈, 젊은 날의 열정적인 취미를 떠올려 보세요. 잊고 지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이 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리스트 작성하기.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마시기,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 읽기, 새로운 동네 산책하기 등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작은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 갖기. 잠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에서 벗어나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일기 쓰기, 조용한 산책 등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미처 몰랐던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안내서 2. 새로운 관계의 지평 열기. 당신의 세계를 확장하세요. 은퇴 후 고립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갇히지 마세요. 당신의 세계는 여전히 넓고 당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인연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세요.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활용하기. 그림, 악기, 외국어, 역사 강좌 등 당신이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수업을 들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참여하기. 동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보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소통 익히기. 자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SNS 활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창구가 될 겁니다. 기술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안내서 3. 가슴 뛰는 꿈 다시 꾸기. 당신의 열정을 깨우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꿈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꿈은 특정 나이대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작은 꿈을 찾아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꿈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목표 세우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하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하기 등 당신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열정을 만들어낼 겁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여행 계획하기.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 가지 못했던 곳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은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선물할 겁니다. 나만의 프로젝트 시작하기. 예를 들어 내 인생 이야기 책 만들기, 가족을 위한 요리 비법 전수하기, 정원 가꾸기 등 당신만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당신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줄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찾아오는 역할 상실감이라는 폭풍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퇴는 당신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서막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어내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로운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당신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불씨를 다시 지피고 당신만의 속도로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용기를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